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부부가 딸의 한국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며 3년간 연락을 끊었는데 손녀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마지못해 한국을 찾았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간 이야기죠. 처음엔 우리 딸이 왜 이런 미개한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느냐며 분노했던 이 부부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로 인해 결국 눈물로 딸에게 사과하게 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과연 이 독일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베를린의 차갑고 정돈된 거리를 걸으며 출근하는 안나. 하일리의 모습은 전형적인 독일 엘리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29살의 안나는 베를린에서 손꼽히는 정보기술 엔지니어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죠.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런 안나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건 2019년 가을이었어요. 회사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안나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곳곳에 펼쳐진 네온사인들과 24시간 돌아가는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은 안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안나는 이현우를 만났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연구원이었던 현우는 과묵했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파트너였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현우에게 끌린 건 그의 섬세함 때문이었어요. 독일에서 만난 남성들은 대부분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에 거침이 없었는데 현우는 달랐습니다. 말없이 안나의 피로를 살피고 야근할 때마다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는 그의 배려심은 안나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안나가 현우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현우 역시 안나의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면의 매력을 느꼈어요. 두 사람의 가치관은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가 깊어갔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어요. 시차를 고려한 영상통화, 긴 이메일들, 때로는 서로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주고받으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안나는 현우와 대화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안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이주해 현우와 함께 살기로 한 거죠.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안나는 현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던 안나였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안나가 부모에게 한국 이주 계획을 털어놓았을 때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볼프강은 신문을 내려놓고 안나를 바라보았고 어머니 잉그리드는 찻잔을 들던 손을 멈췄어요. 한국이라고 했나? 볼프강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분단 국가인 그곳 말이냐? 안나, 네가 정말 정신이 있는 거냐? 잉그리드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우리 딸이 왜 그런 곳에 가서 희생해야 하는 거지? 베를린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안나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부모의 반대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생각보다 발전된 나라예요. 하지만 부모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볼프강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발전됐다고? 안나, 너는 너무 순진해. 그곳은 여전히 전쟁 위험이 있는 곳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을 하다니.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절연 선언까지 이어졌어요. 네가 그곳에 가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모와 딸이 아니야. 잉그리드의 차가운 말은 안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날, 안나는 홀로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섰어요. 부모는 배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안나는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정말 이렇게 가야 하는 걸까?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향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안나는 베를린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29년간 살아온 고향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낯선 땅으로 향하는 심정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 그리고 부모와의 이별에 대한 아픔이 모두 섞여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안나를 현우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안나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걸 읽어낸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째 접어들면서 안나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현우와 결혼한 후 강남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김치찌개 같은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안나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우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현우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안나, 정말 고마워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올 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안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독일에 있는 부모님이었거든요. 3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생명의 탄생 앞에서 안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안나는 용기를 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여러분의 손녀나 손자가 될 아이예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안나는 며칠간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싶어 불안했죠. 그런데 사흘 후 볼프강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어요. 안나, 놀라운 소식이구나. 어머니와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안나의 휴대폰에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였어요. 3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안나, 정말 임신한 거냐? 볼프강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쁨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5개월 됐어요. 안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가봐야겠다. 볼프강의 결정에 안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한국을 반대하던 부모가 직접 오겠다고 하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정말요? 정말 오실 거예요? 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녀든 손자든 우리의 피가 흐르는 아이 아니냐? 그리고 너를 너무 오래 못 본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서 안나는 부모의 진심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볼프강과 잉그리드 부부는 이미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보, 이 공항이 정말 한국 공항 맞나? 잉그리드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깔끔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친절한 안내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딸 안나는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부모를 반겼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도 함께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그동안 안나를 잘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현우의 유창한 독일어의 볼프강과 잉그리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독일어를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지하철역의 청결함과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정확한 운행 시스템이 독일 못지않았습니다. 이 지하철이 몇 분마다 오는 거야? 볼프강이 현우에게 물었어요.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와요. 그리고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우의 대답에 볼프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를린의 지하철보다 더 정시 운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본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질서정연했어요.
임신한 안나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잉그리드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 잉그리드가 남편의 귀에 속삭였어요. 강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부모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 잘 정비된 조경,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독일의 고급 주거지역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첨단 가전제품들, 온돌 난방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빌트인 가구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안나, 이 집이 정말 너희 집이야? 잉그리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현우와 함께 마련한 우리 집이에요. 안나의 대답에 부모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이 상상했던 한국에서의 딸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까지 독일의 편의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아시아인가? 볼프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볼프강과 잉그리드 부부는 매일매일 새로운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 따라갔을 때가 그중 하나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친절함이 독일 못지않았거든요. 이 초음파 장비가 정말 선명하네요. 볼프강이 의사에게 말했어요. 손녀의 모습을 4차원 영상으로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아기가 아주 건강합니다. 안나 씨가 영양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산후조리원이 뭔가요? 잉그리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시설입니다. 영양관리, 신생아 케어, 그리고 산모의 회복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의사의 설명에 잉그리드는 감탄했어요. 독일에는 이런 체계적인 산후조리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병원을 나와서 대형마트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홈플러스의 규모와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체계적인 진열 방식에 두 사람은 또 놀랐어요. 특히 온라인 주문 후 당일 배송 서비스를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새벽에 주문하면 오후에 집까지 배송이 된다고? 볼프강이 현우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그것도 무료 배송으로요. 현우의 대답에 볼프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거든요.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잉그리드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고속 인터넷이 공짜라고? 인터넷 속도가 독일 집에서 사용하는 유료 인터넷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품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습이 환경 선진국 독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사람들이 정말 질서의식이 높은 것 같아. 잉그리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가 모두 하나의 카드로 연결되어 있고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볼프강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베를린보다 더 편리한 것 같은데? 볼프강이 속삭였어요. 저녁에 안나의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두 사람은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친구들이 임신한 안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피는 모습, 그리고 처음 만난 외국인 부모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인간미를 느꼈어요. 안나가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구나. 잉그리드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는 어느 저녁, 볼프강과 잉그리드는 안나, 현우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안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볼프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기 어려운 곳들이 많았거든요. 작은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을 때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부모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안나야,
볼프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구나. 잉그리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2주 동안 이곳에서 본 것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병원 시스템, 교통, 안전,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안나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년간 기다렸던 말들이었거든요. 볼프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네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미개한 곳에 가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독일보다 더 발전되어 있어. 잉그리드가 덧붙였어요. 의료 시스템, 인터넷 인프라,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까지.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해. 현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딸을 낯선 나라로 보내는 부모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볼프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 씨,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그리고 안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나야, 내 선택이 옳았다. 아버지가 부끄럽구나. 아버지. 안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잉그리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게 너무 미안해. 네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볼프강이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해서. 이제 와서 깨달으니 정말 부끄러워. 안나는 부모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특히 임신하고 나서는 더욱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이제 이해했으니까. 잉그리드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도 정말 좋은 분이시고 한국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네요. 현우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안나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항상 마음 아팠어요. 이렇게 화해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벤치에 앉아있는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오해와 갈등이 이 한순간에 모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따뜻한 밤 공기가 이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소식 전하자꾸나. 볼프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든 손녀든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볼프강과 잉그리드는 병원에서 기다리며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출산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가 태어났어요. 분만실에서 나온 현우의 첫 마디에 두 사람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손녀를 본 순간 볼프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가.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안나를 닮은 눈매가 사랑스러웠어요. 잉그리드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안나는 어때요?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친절한 답변에 안심했습니다. 며칠 후 안나와 아기는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어요. 부모가 산후조리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고 영양사가 직접 짠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다니. 잉그리드가 감탄했어요. 독일에서는 출산 후 바로 집으로 가서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여기는 정말 체계적이네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에서 전문 간호사들이 아기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며 볼프강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다니. 안나도 푹 쉴 수 있겠구나. 안나는 산후조리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곳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모유 수유에 좋은 재료들로만 만들어주거든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안나의 모습에서 부모는 딸이 정말 잘 보살핌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었구나. 잉그리드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오히려 독일에서보다 더 좋은 케어를 받고 있잖아. 산후조리원의 육아교실에서 신생아 케어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 현우와 함께 참여한 볼프강과 잉그리드는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주시고 목욕은 이 온도에서 해주세요.
간호사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손녀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손녀의 이름은 소피아로 정해졌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이름이었죠. 소피아, 할아버지가 왔단다. 볼프강이 아기를 안으며 독일어로 속삭였을 때 아기가 웃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이곳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잉그리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교육 시스템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니까.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간 부모는 한국의 육아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들, 어린이집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의 이별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득한 작별이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올게. 잉그리드가 안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더 오래 머물면서 소피아 돌보는 걸 도와줄게. 볼프강도 현우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현우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독일로 향하는 동안 부부는 한 달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네. 볼프강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 안나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 잉그리드가 대답했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신청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한국어까지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소피아가 자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한국어로 부를 텐데 우리도 한국어로 대답해줘야지. 볼프강의 말에 잉그리드도 동의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안나와 소피아, 현우의 사진들이 걸렸어요. 이웃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6개월 후 약속대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아예 3개월 체류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한국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한국 요리도 배우고 싶어. 잉그리드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자라면 할머니가 한국 음식도 해줄 수 있게. 볼프강은 현우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한국 아저씨들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바둑을 통해 소통하며 한국의 정서를 이해해 갔습니다. 베를린이 아닌 서울이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야. 잉그리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소피아가 첫 돌을 맞았을 때 한국의 전통 의식인 돌잡이를 함께 했습니다. 볼프강과 잉그리드는 한복까지 입고 참여했어요. 이것도 우리 손녀의 문화니까 당연히 존중해야지. 이제는 안나가 독일 방문을 제안하면 오히려 부모가 우리가 한국에 가는 게 어때?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편하고 즐거웠거든요. 우리가 배울 차례야. 볼프강이 말했습니다. 안나가 용기 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듯이 이제 우리도 그래야 해. 연말이 되어 안나 가족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친구들과 이웃들은 소피아의 귀여운 모습에 반했어요. 그리고 안나가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나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볼프강이 친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가 틀렸더군요. 안나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프강과 잉그리드는 안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딸 안나에게. 네가 용기 있게 선택한 길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현우라는 좋은 사람, 그리고 소피아까지. 모든 것이 축복이야.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국경을 초월한 가족이 되었어. 고마워, 안나. 이렇게 해서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해와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볼프강과 잉그리드는 이제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안나의 선택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